안녕하세요, 로버트세입니다. 자, 오늘은 동명사를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잠깐만. 자, 우리가 준동사라는 거를 먼저 배워요. 자, 준동사가 뭐냐? 얘는 원래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애인데 문장에서는 다른 품사로 쓰게 해주자. 그래서 준동사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나는 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맨날 좋아한다 I like flower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I like flowers.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동사의 목적어는 명사로 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꽃과 관련된 동작적 개념을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꽃을 바라보는 거, 응시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꽃을 꺾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꽃을 물 주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꽃과 관련된 동작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동사를 넣어주려고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여야 한다. 접속사가 쓰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꽃과 관련된 동작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동작을 대상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게 바로 준동사가 생겨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뒤죽박죽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자, 이제부터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쓰도록 한다.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이름 그대로 나타나죠. 동사였는데 문장에서는 명사적 기능을 하기로 한다. 자, 분사는 형용사적 기능을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또 나중에 분사 구문이라는 걸 배워요. 분사를 사용한 구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participial construction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자,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짧게 바꾸는 거예요. 분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사적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부사구다. 부사절을 대신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준동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투부정사 영상에서도 남겨놨지만 준동사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얘네들이 어차피 동작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주체를 알 수가 있다. 주체를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제가 있을 수 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단순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완료라는 말을 붙이기도 한다. 이 부정사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지난번 영상에 다 있고요. 오늘은 동명사 표현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한번 리마인드 하자는 의미로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동작적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요거까지 먼저 기초 정리하고 이제 동명사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동명사다라는 게 명사적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명사적 용법이다 이러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돼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이 다른 점도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내용 먼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처음에 주어 역할하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 배울 때 이 투,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배웠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 처음에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동사 기준으로 그 앞에까지. 자, speak in English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English는 얘가 동작적 개념이기 때문에 speaking의 speak라는 동작의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ing 붙여서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t is good for healthy taking a walk in the morning. 이거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 healthy가 아닌데 it is good for health 이런 식으로. 이거 왜 healthy가 들어갔죠? 못합니다. 자, it is good 좋습니다. 그래놓고 for health 건강에 좋아요. 뭐 하는 것이요? Taking a walk in the morning 아침에 산책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여기다가 to take만 붙였었죠? 그렇지만 taking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한정적이에요. 자,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런 문장 본 적이 있죠? 자, 엎질러진 우유에 대고 울어봐야 소용없다라는 동명사의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no use ing 이렇게 외우는데요. 자, 그 쓸모없대요. 뭐 하는 것이요? 얘가 주어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엎질러진 우유에다가 대고 울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편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자리는 이렇게 썼대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 한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끝난다. 자, 그 다음에 보어 자리입니다. 자, 목적어 먼저 안 하고 보어 먼저 했어요. 자, 주격 보어 자리에 있는 거 얘기할게요. My hobby is playing tennis. 내 취미는 테니스를 하는 것이다. 테니스 치기다.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명사보어라고 하는 게 있죠. 명사보어. 그리고 투부정사 때 얘기했어요. 자, 명사보어와 형용사보어. 보어 자리에는 우리가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자, 명사보어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주어와 치환, 바꿔치기 했을 때 말이 성립하는 거. 자, 어떻게 돼요? Playing tennis 얘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요. 스위치 시키는 거예요. 자, Playing tennis is my hobby.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테니스를 치는 것은 나의 취미다. 이러면 치는 동작을 지칭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치는 행위를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사적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 보어는 투부정사에서 나왔죠? 그 중에 삐투용법. 그죠?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이렇게 5가지 의미를 지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You are to obey your parents. 어때요? 자, 이거를 갖다가 명사보어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 그러면 얘가 주어 자리로 가고 얘가 보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너다. 언뜻 보면 seemingly, 언뜻 듣기에는 어때요? 말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틀리죠. 왜 틀릴까요? 얘는 동작적 개념이라고요. 얘는 사람이고요. 어떤 행위를 표현한 것과 사람은 같을 수가 없죠.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설명? 이 be2 자리에다가 are2 자리에다가 must나 should나 아이고 뭐 she가 뭐예요? 자, must나 should나
ought to 있었죠? 조동사 때 다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인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요게 바로 뭐다? 형용사 보어 기능이다. 근데 동명사는 애초에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로 쓰일 수가 없겠죠. 그것만 먼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Robert's job is teaching students. 자,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버트의 직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보어는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obey가 나왔으니까 그냥 나온 김에 살짝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복종하다라는 obey라는 단어는요, 명사형은 여기에 강세 있어요. 자, obedienc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obedience 복종이란 뜻이에요. 재밌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우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지울까요? 자, 됐습니다. 이제 목적어 나와요. 자,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투부정사, 동명사 공부할 때는 항상 첫 부분에서 용법 얘기할 때는 투부정사랑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차피 똑같이 명사적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어 기능을 할 때 어차피 he wants to study hard 이렇게 이게 문장 나와 있다고 쳐봐요. 그는 원합니다. 뭐 하는 걸 원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지금 어때요? 동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자리죠. 공부하는 것을 원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차피 동사의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건 투부정사, 동명사 똑같아요. 그죠? 나중에 있다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류,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류 이런 거 다 구분해 볼 거예요. 자, 그치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한다면 여기서부터 나오죠. 자,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달라요? 자, 이거 일반 동사 나온 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He finished writing a letter.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끝마쳤다. 뭐 하는 행위를? 편지를 쓰는 행위를 끝마쳤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자, he's proud of being rich. 이렇게 나왔어요. be proud of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take pride in.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자, 오. 여기서 He's proud of being rich. 이렇게 얘기를 할 때 He's proud that 데디아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He is ric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절로 쓴다면. 자, 근데 지금 여기서 of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게 되면 뒤에 동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ing로 넣어주자. 어차피 투부정사는 이게 또 전치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마. 그냥 ing 붙여서 동명사한테 권한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e's proud of being rich.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는 동사의 목적어도 가능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하다. 요거예요. 요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아시겠죠? 집어넣으세요. 자,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cleaning the room. 이랬어요. 전치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clean에다가 ing를 붙여준다. 자, 방을 청소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죠. 자, 방을 청소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I'm interested in watching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보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be interested in이죠. 자, 뭐뭐에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 영화를 보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어요. 흥미가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비동사를 썼다는 건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became을 썼다면 상태 변화죠. 그래서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관심이 생기려고 해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동사의 아주 작은 뉘앙스 차이 그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상태 변화 동사 중에 자 그런 게 있어요. 오, 가루가 많이 날리네요. 자, 상태 변화 동사 중에 fall, turn 이런 단어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be in love with 누구누구와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구누구하고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fall in love with는 원래 그렇게 사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여사친, 남사친 이 정도였다가 갑자기 이제 사랑에 퐁당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알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 보면 자,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 문법 공부할 때 맨날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라고 불평해요? 문법 용어가 어려워서 영어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어떻게 돼야 되죠? 봅시다. 일단 보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투부정사 할 때 자,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기억을 되짚어야 돼요. remind, recall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it is, is a 그 다음에 to do it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것을 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이 하는 주체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어요. 그죠? 이런 문장 어때요? I am glad to see you. 이런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기뻐요. 나 즐거워요. 해놨어요. 물론 이건 봐봐요. 의미상의 주어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다가 뭐예요? 진주어는 아니지만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내가 기쁘고 널 본 주체도 나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I want to do it. 이럴 때 어때요? to do 하는 주체를 바로 앞에다 써줘야 되거든요. 써줘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얘가 주어예요. To do it. 그것을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요 파트죠. 그러면 하는 것. 그것을 하는 주체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에게는 쉽습니다. 이렇게 for me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만약에 뭐예요? It is kind. 그 다음에 to say so.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다니 누가 참 친절해요? 그 여자애는 참 친절하구나. 그럴 때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 of 플러스 목적격 쓰라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Of her to say so.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준동사의 행위 주체.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문장에서의 주어를 찾질 않죠. 문장에서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She doesn't like smoking too much. 뭐예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붙어있다고 쳐봐요. 붙어있다고 친다면 어때요? 담배 피우는 주체와 좋아하지 않는 주체가 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죠? 앞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행위 주체를 바로 앞에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담배 많이 피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2개 피, 3개 피, 이 정도만 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근데 왜 지금 빈칸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뚫려 있죠? 똑같은 문장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일단 2가지 가짓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 안 좋아요. 내가 뭐 할 때 안 좋아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울 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 많이 피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어차피 동사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뭐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담배 피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어차피 앞에다가 목적격을 써줘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해하기가 제일 쉽고 이거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의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동명사의 운명입니다. 이거는. 왜? 뭐뭐 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담배 피우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왜 별표 쳤는지 알아요? 여기 볼까요? 요 문장 볼게요. 왜 봐야 되냐면 Do you mind? 요거 먼저 볼게요. 자, he became angry. 그 남자는 화가 나게 됐어요. 왜요? 왜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때문에. 그래서 she was late. 그 여자가 늦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빡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being late가 되겠죠. 주어 자리는 기본적으로 being late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건 뭐가 되는 거죠? 자, 늦게 온 것이 그를 화난 상태로 만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being late, be late죠. 맨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야, 늦다가 영어로 뭐야? 이러면 늦다는 late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late는 늦은이에요. 그죠? 자, 늦게라는 부사까지도 되죠, 얘는? 선생님, lately가 부사 아니었어요? 형용사에 ly 붙이는 건데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자, these days, recently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늦다라는 말을 하려면 be late까지 해야 동사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늦은 것이에요. 누가 늦었어요? 그 여자가 늦었죠. 근데 문장 맨 앞자리예요. 앞자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격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her라는 말을 소유격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her being late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겁니다. 여기다가 me being late 목적격은 또 her가 되네요. 자, her being late 이래놓고 야 문제가 she가 나오면 진짜 좋겠네요. 어차피 her 소유격 목적격 둘 다 her 이렇게 되니까 자 아무튼 만약에 나였다 이러면 my being late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me being late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o you mind if I smoke here?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운다면 mind, 꺼리다, 싫어하다 이런 얘기예요. 꺼리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담배 피운다면 싫어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o you mind? 동명사는요. 자,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를 지칭하거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행위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담배 피우는 행위를 할 건데 그런 행위 자체를 꺼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왜 똑같다고 써놓고 지금 I에 해당하는 표현이 안 나와 있죠. 스모킹의 주체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써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자리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담배 피우는 행위를 싫어하시렵니까? 이렇게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문장 맨 앞자리에선 소유격만 써줘라. 요겁니다. 이해되죠?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또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 형태의 동명사가 있어요. 자, 수동 형태의 동명사는 처음 문장 한번 읽고 볼게요. 자, I object to cars. 그 다음에 parking or being parked. 이렇게 나와 있고 the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봐봐요. object to는 무엇에 반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차들을요. 나는 차들을 반대해요. 그럼 이제부터 뒤에 동사들이 나오거든요.
동작적 개념이 들어가요. 지금 명사일 경우는 지금 여기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근데 명사는 목적격이 따로 뭐 형태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I object cause. 만약에 소유격으로 쓰고 싶다면 cause 한 다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s로 끝나는 복수니까.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be parked예요. 얘는 park ing예요. 얘는 능동 개념이죠. 그냥 지가 주차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지가 혼자 주차합니까? 물론 혼자서 주차하는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자, 차가 어떤 상태인 거죠? 주차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저곳에 차가 주차되는 거 나 반대합니다. 통행에 방해되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동명사 표현도 수동 형태로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 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거냐? 그러면 ing 쓰면 돼요. 당하는 거냐? 그럼 pp 쓰면 되는 거예요. 동명사 형태와 pp 형태로 어우러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e hated being treated예요? treating이에요. 자, 이런 거 잘 봐야죠. like a baby, 애기처럼. treat라는 말은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하다, 대접하다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애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애기처럼 취급하는 것을 싫어했다. 취급, 얘 BPP예요. 그래놓고 비동사가 ing랑 결합해서 동명사로 썼어요. 어때요? 취급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트리팅이 답이 되려면 뒤에 대상이 또 나와야 돼요. 트리트라는 것도 무엇을 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애기처럼 대하는 걸 싫어했다. 이런 말이 되려면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왜요? 얘가 대접을 받는 거니까. 다루어지는 거니까. 취급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얘를 선택해야죠. being treated. 이런 거 고르는 거 재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veryone hates. 모든 이가 싫어합니다. 뭐를요? 꾸짖는 걸 싫어해요? 아니면 꾸짖음을 당하는 걸 싫어해요? in public, 공개적으로. publicly. 반대말은 뭐죠? in private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꾸짖음을 하는 걸 싫어하냐? 받는 걸 싫어하냐? 그거죠. 꾸짖음 당하는 거 싫겠죠. 모든 사람이. 그죠? 저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앞에서 막 선생님한테 혼나봐요. 엄청 창피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부정 형태. 지난번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부정 형태. 준동사는 다 똑같아요. 나 다음에 준동사 쓰면 돼요. 이거는 공통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부정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같이 등장할 때, 의미상의 주어도 준동사 앞에 써야 되고 not도 준동사 앞에 써야 되는데 누가 가장 바로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얘가 더 먼저 붙어야 돼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쓰려면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부정어 앞에. 그래서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어디 있어요? Not brushing teeth after meals result in cavities form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때요? Not brushing 그랬어요. 이 닦지 않는 것, 뭐 후에 식사, 몇 끼니들을 먹고 난 다음에 양치하지 않는 것은 will result in은 cause가 되죠. 어떤 결과를 유발할 거예요. cavities forming, 충치 형성해.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는 생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teacher punished him for not coming on ti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그를 꾸짖었어요. 뭐한 것 때문에 꾸짖었어요? 전치사 나왔죠. 그러니까 ing 붙여야 되는 거예요. For coming 이렇게 쓰고 안 온 거잖아요. 바로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동명사도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come의 주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부정어보다 멀리 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on time 그랬는데 on time은 punctual이에요. 차이 알아주세요. 얘는 정각입니다. 정각에 비교해서 알아야 될 거는 in time이죠. 제 시간에. 그리고 또 타임, 이거 좀 적어놔야 돼요. 이런 거. 제 시간에. 그리고 또 타임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자, timely. 얘는 시기적절한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딱 보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릇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각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를 혼내셨어요. 요거예요. 이제 동명사의 부정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동명사의 시제거든요. 자, 동명사의 시제는 단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완료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봐봐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계속 뭐 했죠? 노란색 한번 써볼게요. 자, 계속 얘기했던 게 투부정사 먼저 설명을 많이 했었죠, 아까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 거를 먼저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를 자, 오랜만에 PPT를 쓰니까 잠깐만요. 봐봐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It seems that Robert is cute. 이렇게 할까요? 자, 데디아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구문이죠. 로버트가 귀여운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거를 갖다가 로버트가 나오고 얘가 seems를 갖고 오는 거예요. 로버트는 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로버트하고 쌤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부정사로 보어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투부정사의 시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R은 루트예요. 루트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어떻게 된다? 기준 시점과 요 기준 시점 잘 보세요. 요 기준 시점과 요 시점, 대절에 속하는 요 시점을 보세요. 같아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의 로버트가 귀엽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Robert seems to 동사 원형 쓰라고요. 시제가 같을 때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을 써줘라. 투부정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To be cute. 근데 만약에 여기에 was라고 써봐요. 로버트가 귀여웠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막 쭈글쭈글해져 갖고, 자, 옛날엔 그래도 귀여웠던 얼굴이 보이는데 지금은 귀엽진 않지만 과거에는 귀여웠던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문장이죠. 그랬을 때 이 종속절이라고 얘기하죠. 투부정사가 나오는 부분이 주절의 시점과 비교했을 때 이전의 내용일 때는 to 다음에 여기다 was를 써볼게요. 와, 이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was는 변화형이에요. 시제가 변화가 되었죠. 근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죠. 그럼 우리가 현재 이전에 과거, 지금 과거 변화형을 썼더니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못 쓰죠. 그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현재 완료밖에 없죠. 그래서 주절의 시점보다 이전의 얘기를 할 때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쓰다 보니까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was가 아니라 have been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설명 투부정사로 예를 들었고요. 단순 부정사는 결국 뭐다? 이거 여기 이렇게 여기 원래 주절의 시점 이렇게 표시하려고 했거든요. 주절의 시점과 동명사의 행위 시점이 같을 때, 자, 그리고 동명사의 행위 시점이 앞날일 때, 이후일 때
같거나 이후일 때, 자, 이후일 때 여기 will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예문 볼게요 먼저. He's proud that he's rich. 아까 썼던 예문이죠? He's proud of 여기 뭐 써야 돼요? Being rich. 이거 빈칸을 아까 원래 만들었었는데 PPT 파일에 넣으면서 빈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 넣어주고 of being rich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비동사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니까 being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m sure that he will come.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I'm sure of 이렇게 썼어요. 전치사 나왔죠? 그러면 뒤에 동명사를 갖다 써야 되는데 주체는 어차피 여기다가 his라고 써놨어요. his. 그 다음에 having come 그럼 뭐라 그랬죠? 요 시점이 옛날 얘기가 돼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 옛날 얘기가 되어야 having come을 쓸 수 있어요. 과거에 왔던 것. 이거는 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못 쓰는 거죠. of is com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현재를 기점으로 똑같거나 그 이후의 일을 나타낼 때에는 어떻다? 원래 형태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옛날 얘기다 이러면 완료 형태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뭐예요? having come 이런 식으로 옛날에 왔던 것 됐죠? 봐봐요. 자, 그 다음에 I'm sorry that I'm not able to attend the meeting 이라고 나왔어요. 나는 that 이하해서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면 be not able to 이렇게 썼어요. I'm not able to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못한다는 얘기죠. I can't가 되는 거죠. I can't attend the meeting.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sorry 해놨어요. 미안해요. 유감이에요. 그럼 이유 밝혀야 되죠. 이유를 밝힐 때는 for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 전치사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얘 비동사니까 그죠? being able to 이렇게 써놓고 아싸 다 썼다 이러지 마세요. 왜요? 동명사가 나온 다음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부정어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not을 써줘야 되는 거죠. For not being able to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For not being able to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For not being able to 근데 not하고 able이잖아요. 그럼 우리 배웠잖아요. For being unable 하면 되죠. For being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이라고 써줘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제를 결정해 주면 된다. 그냥 원래 형태 그대로 쓰면 주절의 시점과 주절의 시점, 기준 시점하고 뒤에 나오는 동작의 시점하고 똑같다. 그럴 때는 원형에다가 ing 형태, 원래 형태 그대로 동명사 기준 형태를 잘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완료 동명사 볼게요. 자, 일단 또 지우고 완료 동명사는 동명사에다가 have pp 전환해라. 그래서 having pp로 쓰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절의 시점보다 동명사의 행위 시점이 더 이전일 때 자, 동명사의 행위 시점이 이전일 때 이렇게 쓸게요. 자, 주절의 시점보다 동명사의 행위 시점이 더 이전일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I'm sorry that I did not write to you sooner.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이르게 편지를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랬어요. 자, 봐봐요. 지금 am 현재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기준 시점은 현재인데 지금 100절에서의 내용이 뭐예요? did가 나왔어요. 과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점을 바탕으로 편지 쓴 건 옛날 얘기예요. 안 썼지만 자, 편지를 안 썼던 시점은
옛날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for 뭐 써야 되겠어요? having written 이렇게 틀을 잡아놔요. 그래 놓고 이제 부정어 붙여야 되죠. 그럼 having pp 앞에 붙이면 되겠죠. 이 ing 여기 있습니다. 동명사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not 붙이면 돼요. For not having written to you sooner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deny는 이거 then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deny 얘 부인하는 거예요. then이라고 읽으면 Dennis 미국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e denies that 대절 시점 빨리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기준 시점 현재 그 다음에 옛날 얘기다. 자, 과거에 그 남자의 20대 때 그가 백만장자였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물론 사실이란 말은 없지만 만약에 사실은이라고 할 것 같으면 denies the fact th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데디아를 부인하고 있어요. 현재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럼 부인하고 있다. 그래놓고 뭐예요? being a millionaire. 나 학원에서 열심히 동명사 공부했어. being a millionaire. 이렇게 써놓고 맞았어, 난 잘했어, 난 역시 잘해 이러면 안 돼요. 자, 안 되죠 이거. 왜요? 옛날 얘기니까 have pps라 그랬어요. 그럼 have pp 중에 pp는 뭐예요? 변화형이잖아요. 과거분사 형태로 변화한 거잖아요. 기준점은 얘가 돼야 되잖아요. 얘가 기준이니까 having been a millionaire 하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he 똑같죠? 그럼 여기다가 his를 꼭 써야 할까? 안 써도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겠죠. 왜? 어차피 얘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이유가 없다.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요게 기본적으로 동명사의 시제 내용이었어요. 이제 지금 기초 영문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까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 얘기 나와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둘 다 취하되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냐 아니면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고 의미 차이가 있다면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래서 동명사는 총 3편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편이었고요. 이제 동사의 목적어와 관련된 내용 두 번째.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갈게요. 바이바이.